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슬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홈트에 관한 Q&A를 받았었거든요. 보이시나요?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 중에서도 조금 중복되는 질문들을 추려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는 세상 제일 편한 운동복 브랜드를 알려주세요. 일단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제가 정말 자주 입는 브랜드인데, 먼저 브라탑은 아보카도 코리아 브랜드를 추천을 해드리고요. 레깅스는 룰루레몬 브랜드를 추천해드립니다. 이 두 가지 브랜드는 조금 고가 라인에 속하긴 하지만 고가인 만큼 정말 편하고 편하면서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저렴한 브랜드들도 잘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복 브랜드로는 이렇게 두 브랜드 추천해드릴게요. 두 번째 질문은 올바른 동작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극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해서 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. 자, 사실 혼자서 운동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운동을 할 때는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센터에 직접 가서 운동을 할 때랑 혼자 할 때랑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운동이 완전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홈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운동센터에 가셔서 어느 정도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혼자서 운동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운동 강의를 할 때 제가 제 회원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,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게 저의 목표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운동센터를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을 만큼 혼자서 운동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도 내가 올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은 당연히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울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은 영상을 찍어놓고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. 물론 빨리 감기는 안 됩니다. 세 번째, 홈트를 하면서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? 사실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무릎뿐만이 아니라 무릎, 허리, 어깨 어느 부위에서든 운동을 할 때 소리가 날 때는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. 소리가 나면서 그 부위에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지. 일단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면 저는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치만 통증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그래도 소리가 나는 게 나는 너무 거슬린다 하시면 동작의 가동 범위를 조금 줄여서 소리가 나지 않는 가동 범위까지만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해드릴게요. 운동하고 근육통이 와야 뭔가 한 것 같은데 홈트 후에 근육통이 오지 않으면 제 자세가 잘못된 걸까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사실 근육통이라는 건 근육에 미세하게 손상이 가면서 오게 되는 통증이에요. 이 근육통이 우리가 운동을 잘했다, 잘 못했다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육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. 운동 초보자도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? 자세 교정도 안 되고 몸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돼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이랑 중복되는 게 많은데, 혼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처음에는 전문 운동센터에 가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.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그룹 레슨보다도 개인 레슨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운동을 혼자 하시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운동을 혼자 하시다 보면 잘못된 자세로 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몸이 망가지고 안 좋아지실 수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. 운동 루틴 짜는 방법.
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. 사실 운동 루틴을 짜는 게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, 근력 운동, 스트레칭 요 세 가지를 조금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워밍업으로 가벼운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 마무리로 다시 한번 쿨다운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유산소랑 근력 운동의 순서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.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운동 전 스트레칭에는 아무래도 상하체 골고루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 운동 후에도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운동 후 스트레칭은 내가 오늘 본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위의 스트레칭이라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. 보통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 하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. 그래도 꼭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. 또 내가 만약에 팔뚝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빼고 싶다 하시면 전신 유산소 운동을 하신 다음에 팔뚝 운동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그런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운동 전 가벼운 스트레칭, 유산소 운동, 근력 운동 또는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, 마무리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영상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일 똑같은 거 하면 지겨우니까 그때그때 오늘 이거 했으면 내일 요거 하고 그 다음 내일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체 운동을 할수록 다리가 단단해져서 거부감이 들어요. 괜찮을까요?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. 사실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붙게 되면서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근육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다리가 가늘어지는 건 근육이 붙은 이유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꺼워졌다고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피하 지방이 빠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면 다리가 두꺼워지는 게 맞지만 일시적으로 두꺼워지는 게 맞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노력한 그 이후에는 다시 가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. 매트 두께 어떤 걸 써야 할까요?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듀잇, 네이버에 듀잇을 검색해보세요. 적절한 매트 두께 13mm입니다. 아시겠죠? 앞 광고입니다. 나름 식단 관리도 하고 홈트로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 몸무게 반응이 없고 라인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몸무게 나중에라도 빠지겠죠? 사실 이런 고민 너무 많으실 거예요. 눈바디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몸무게가 줄지 않는다. 이거 나 정책이 아니냐?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. 일단 라인이 살아나는 것 같으면 몸무게를 재지 마세요, 여러분. 몸무게를 재면 멘탈이 흔들립니다. 식단과 운동을 병행을 하는데 몸이 안 좋아질 리는 없어요, 여러분.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나는 몸무게가 왜 안 빠지지?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더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.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저도 요즘에 식단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쨌든 쫄쫄 굶는 건 절대 금지예요.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꼭 섭취를 해주셔야 다이어트가 더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, 여러분. 이 질문에 이어서 이제 운동 후에 먹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운동 후에 굶으면 안 돼요. 제가 아까 전에도 굶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잖아요.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근손실, 근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.
탄수화물이 웬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막 밥 한 공기 다 드세요 라는 게 아니고 정말 바나나 한 개 정도의 탄수화물 정도는 섭취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. 단백질은 사실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게 계란인데 계란은 그만큼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제가 계란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라고 기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높지 않은 탄수화물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도 꼭 해주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땀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살이 더 잘 빠질까요?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몸에 수분도 빼고 노폐물도 빼서 제가 조금이라도 체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?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노폐물, 그 수분은 물 한 모금만 드시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땀복을 입는다고 해서 살이 더 잘 빠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워밍업을 빨리 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몸의 상태를 좀 더 빨리 만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몸에 열이 잘 안 오르시는 분들은 땀복을 입고 워밍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하지만 땀복을 입고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살이 더 잘 빠지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흉곽호흡을 잘못하면 장기에 손상이 갈까요? 저는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어요. 갈비뼈가 부러져 있지 않는 이상 장기에 손상이 갈 정도로 위험한 호흡은 아닙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호흡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연성이 너무 없어서 홈트를 할 때 자세가 잘 안 잡혀요. 특히 앉은 자세에서 다리 펴고 당기기 같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맞아요. 유연성이 없으면 가동 범위가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방해를 받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늘려주기도 하는 건데요. 사실 막 우리가 발레리나처럼 서커스단 선수처럼 다리를 막 여기까지 들라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만들어주시는 게 운동을 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홈트만으로도 근육량을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? 워낙 근육이 안 붙는 체질이라 센터를 가야 하나 싶어서요. 일단 근육량을 얼마나 늘리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은 합니다. 제가 봐온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근육량이 막 뿜뿜뿜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육량이 붙긴 붙어요. 하지만 운동만 한다고 붙는 게 아니라 잘 드셔야 돼요.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영양소를 골고루 잘 드셔야 근육량이 붙습니다. 근육의 70%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고요.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50kg다 하시면 하루에 50g의 단백질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좀 길게 Q&A를 찍어봤는데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받은 질문들만 추려서 제가 Q&A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. 제가 영양 성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식단도 더 많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